급등락하는 주가.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우리가 몰랐던 종목의 숨은 뒷이야기. 정윤성 앵커가 알려드립니다. 오후장 투자의 모든 것. K스탁 라이브. 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중 진단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중부터 만나보시죠. 지금의 인급중 오전부터 강한 힘을 이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대장입니다. 유한양행을 안 볼 수가 없겠죠. 홀로 독보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리가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면서 최고가 행진 15만 원을 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의 목표가를 계속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유한양행인데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성장성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더해지고 있습니다. 변영인 대표님, 지금 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는 유한양행을 보면 제약바이오 그냥 인덱스로 봐야 하는 걸까요?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하는 유한양행 기회를 또 엿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줄곧 이 유한양행이 이 승인 이후에 사실 이게 고점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가는 좀 다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들어왔는데 저는 사실 추가적인 매수 아직 상승 여력 좀 충분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 이번 주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 랭라자 단독요법에 관련된 임상 성과에 관련돼서 여기서 과연 이제 유효성을 또 입증하게 된다면 다른 어떤 관점에 랭라자라는 이 파이프라인이 새로운 어떤 FDA 어떤 승인 신청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은 아직 좀 남아있다라 좀 보였고 여기 더해서 이제 작년도 영업이익의 폭을 보면 한 567억 원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이 마일스톤의 반영 효과로 연간 한 1,000억 원대 영업이익 달성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수적으로 좀 집계하더라도 1,5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직 시장 규모, 시판이 좀 되고 있지 않고 아직 유통이 좀 가시되지 못했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래서 뭐 존슨앤존슨의 어떤 연간 판매량을 6조 5천억 시장이라고 보면 이거 10% 로열티로 환산했을 때 한 6,500억 원의 로열티 기대 수입이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의 추정치는 내년도에 더 상향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네. 여기 더해서는 지금 이 병용치료제에 관련 관점에서 미국 승인 이후에 뭐 유럽과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미국이라는 어떤 허들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자동적으로 사실 뭐 이 시판 허가는 좀 시간의 어떤 문제지 사실 어떤 특별한 어떤 뭐 지표를 좀 더 제출하거나 뭐 네. 입증에 대한 어떤 단계는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글로벌 신약의 어떤 진출은 시작이 됐다는 관점. 이 부분은 주가에 아직 상당 부분 좀 덜 반영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보다는 미래 가치의 관점에서 우리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승인이 됐을 때 그 기대감을 이제 반영한 자리이고 네. 이제 승인 더불어서 판매량으로 보여준 그 흐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유한양행 올라왔을 네네. 때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던 네네.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가치, 판매량에 있어서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일단 뭐 병용치료제 초록 내용들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 관련된 초록 내용을 보면 이 경쟁 약물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스도 대비에 네. 대한 유효성 여기에 관련돼서는 이 생존율이 상당히 좀 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는 높게 좀 지표가 좀 나왔고 여기에 관련돼서 사실 이 긍정적인 어떤 성과라고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반응률 부분에서는 한 2% 정도 미달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좀 중요한 값은 아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매수도 유효한가요? 그렇죠. 이제 약물에 대한 공략 부분을 과연 이제 어떻게 좀 가져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더해서는 또 IV 제형제가 아니라 SC 제형제 관련된 유효성이 아스코 2024에서도 확인됐던 점은 또 다른 어떤 시판 허가에 관련된 신청 기대감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한양의 지금 최고가를 격신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추가 상승 여력과 함께 미래 성장 가치를 지켜보자 매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는 또 자신 있는 답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급 쪽 만나볼까요? 자, 어제 사실 단독 보도로 법제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사실 더 강하게 시세를 내주고 있는 STO 관련주 그 안에서 갤럭시와 머니터리 살펴보겠습니다. 음봉이긴 합니다만 지금 핑거라든지 K옥션, 갤럭시와 SM까지 일제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차원 본부장님, 테마 순환매 안에서 STO는 어느
정도의 힘일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뭐 이제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좀 같이 움직이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이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NFT 쪽이나 뭐 STO 쪽도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번엔 반대로 이제 NFT에 관련된 이제 법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좀 변경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머지 산업군들까지 좀 영향을 주고 있다 보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크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과거에 이제 상승을 했었던 그런 위치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법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만 없었으면은 사실상 뭐 STO 시장 지금 굉장히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할 때 뭐 호박이라든지 1차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잘 됐었는데 그 이후의 흐름들이 조금 부진한 부분도 있었고 너무 조용해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 STO 뭐 이제 미술품 안 된다, 뭐 이런 뭐 고기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럼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발을 빼는 그런 흐름들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 추이로 보면은 지금 오늘은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와 SM 쪽에서 SM 쪽으로 좀 수급이 쏠려 있는데 그때 가격대가 SM 기준으로 3,800원에서 4,200원 밴드입니다. 현재 급등 나와서 2,400원이면 충분히 이전만큼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슈의 무게에 따라서 수급이 쏠렸었던 가격대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전거래를 사실 단독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전일은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완전 불을 뿜었기 때문에 시장이 다들 그쪽으로 좀 관심이 갔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슈 첫날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아니더라도 지금 뭐 FSM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은 너무나도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좀 위치적인 부분이나 주가의 움직임이 좀 마음에 드시는 것들을 좀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제 이번 주는 고용이나 이런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많이 발표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그런 고용 데이터나 이런 지표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테마성으로 수급의 기조가 강하게 몰려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이벤트성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래 대금이 오늘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어제 수급을 다 2차 전지에 뺏겨서 움직이지 못했다며 오늘 이제 제대로 움직인 첫날이니까 이번 주는 테마에 대한 움직임 속에서 STO 관련주들이 조금 더 움직일 여지가 있는 만큼 그리고 하차원 본부장께서 매매를 하신다면 어디에서 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하면 대장주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 들어간 핑거를 일단 저는 좀 노려볼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후순위로 이제 20%대 이상에서 마무리가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내에 또 테마에 대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여지 STO 관련주들도 좀 더 움직일 수 있겠다. 대장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 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또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 네, 지금 VR 발동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메디텍과 빌리언스가 상방 VR 발동됐고요. 조금 전 이엔셀은 하방 VR 발동된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 VR 특징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VR 특징주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위메이드가 자회사이자 M&A 플랫폼 기업인 위메이드 맥스를 활용해서 게임 개발사 매드엔진의 지분 투자를 단행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드엔진은 나이트크로우를 개발한 게임 개발사로 실적과 재무가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을 통해서 위메이드 맥스가 매드엔진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시킬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상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은 모회사로 악재로 여겨지지만 매드엔진은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탄탄해서 위메이드 맥스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오후장에 급등하면서 상방 VR가 발동, 위메이드 맥스는 23%까지 급등한 후 현재도 19%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거래일간 30%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두 번째 VR 특징주는 한양증권입니다.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한양학원이 한양증권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소위 강성부 펀드로 불리는 캐시GI가 한양증권 매각의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나서서 인수를 진행하고 있죠. 하지만 이번 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캐시GI가 아직까지 2,450억 원에 달하는 인수자금을 모으지 못한 것으로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와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재정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번 매각이 어그러지고 한양증권이 다시 매물로 나올 수 있다는 기대 속에 오늘 한양증권 우선주는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한양증권도 상방 VR가 발동, 현재도 8%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별주들 흐름 VR 발동된 종목들 안에서도 포착되고 있고 그간 강하게 움직였던 신규 상장 테마의 경우에는 오늘 또 하방 VR가 발동되면서 변동성 크게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방송하고 난 이후에 유한양행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정말 15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유한양이 진짜 강하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인급종으로 VR 발동된 종목 안에서 찾아보도록 할까요? 최근에 위메이드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까지 위메이드 맥스를 또 필두로 해서 위메이드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이고 있는 배경 과연 더 갈 수 있는지 변영인 대표님, 위메이드 관련주들 최근에 또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 이벤트들이 저가 부근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3거래 연속 그래도 좀 탄력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은 현재 구간보다는 조금은 상승 여력은 좀 있지만 이게 좀 지속성 관점에서 저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네. 일단 지금 나이트크로의 개발사 매드엔진에 관련된 이 주식 수합 관련된 이슈, 여기에 더해서 뭐 향후에 합병 기대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됐다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합병이라고 해서 지금 이 회사에 대한 외형 가치가 반영됨에 따른 이 위메이드 맥스에 대한 변화 여부를 아직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좀 부족하다고 좀 보고요. 일단 나이트크로라는 이 신작, 이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출시가 된 이후에 수익 지표가 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지표는 좀 아니었죠.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뭐 적자 전환했던 점, 위메이드 전체적인 어떤 손실폭들은 2분기에 확대가 된 점을 좀 고려해 보면 사실 실적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뭐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식 수합이라든가 합병 이후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이 좀 제시가 된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고 있고, 우리가 단면적인 부분에서는 뭐 기대감만 좀 보는데 사실 향후에 뭐 합병이 좀 가시화가 된다면 사실 여기에 관련된 합병 비율의 여부에 따라서 위메이드 맥스의 경우에는 신주의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어떤 가격관을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리스크 요인도 있고요.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보면 또 위믹스 관련된 어떤 코인의 어떤 대량 유통 이슈, 그다음에 뭐 유동화 이슈 관련돼서 뭐 사법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 좀 고려해 보면 지금은 사실 뭐 지난 8월 6일 6천 원대까지 좀 하락했던 요인들 이후에 단기적 어떤 저가 수급이 반영된 효과다라고만 좀 볼 수 있고,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제시됐다라고 좀 보기에는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것 좀 제한적인 가능성, 좀 보수적인 의견 주신 만큼 위메이드 그룹주 좀 보실 때 같이 또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인급종 살펴보겠습니다. 내내 좀 오르고 있는 종목들을 봤으니 이번에는 좀 하락하고 있는 종목 내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LG이노텍 짚어보겠습니다. LG이노텍 지금 BH 모두 6%대 하락을 보이고 있죠. 아이폰 16 신작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고 9월 10일입니다. 그런데 화웨이도 그날 무엇을 내놓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아이폰 판매에 대한 지장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일단 뉴스에 나온 이유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영향이 클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국인은 일단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나오기도 전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중국 지역에서 지금 애플의 순위가 5위권 밖으로 벗어났거든요. 지금 6위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네. 애플의 주가가 빠질 때가 중국 쪽에서 좋지 않을 때, 그렇죠. 미국 증시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흐름들이 좋지 않으면 분명 대안으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이번에 시리즈는 상당히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증권가의 전망들,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거 AI 탑재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별로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많이 팔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애플도 많이 팔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화웨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통적으로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수요가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초기의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의미가 있는 게 30일에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요때 이제 BH도 그렇고 LG이노텍도 그렇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꽤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뭐 LG이노텍은 워낙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매수세가 상당히 있었는데, 금일 일단 장중 집계로 된 걸로 보면은
양 종목 모두 다 좀 순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관에서도 같이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 물량이 다 나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기대감 자체가 좀 꺾였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으로 보되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애플의 이런 공개를 한 9월 9일, 10일, 10일에 이제 우리나라에 반영이 될 때 그때 좀 상황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발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이렇게 꺾여버리면 당연히 이제 올라가기 전 가격대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은요? 보유자분들은 홀드해야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사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이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잘 될 거라는 가정하에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뚜껑을 열어보고 그 결과치를 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거면은 이벤트 플레이 전에 사실 사면 안 됩니다. 매매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보유자는 홀드, 신규 매수자는 조금 더 관망하셨다가 조금 더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매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으로 9월 10일 뚜껑을 열어보고 나서 또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인급종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변영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